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며칠 만에 또 뵙네요. 오늘 또 수업하고 나면 또 내일 모레 또 봐야 되는데, 그쵸? 예. 정들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은가 보죠? 어쨌든, 우리가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요. 비교 테마를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 정규 수업 때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참 많아요. 어디에는? 우리 공법에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항상 6개의 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6개의 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 내용이 어디 떴더라? 저기 썼나? 여기 썼나? 등등등. 근데 문제는 문제 그렇게 낸다는 게 문제예요. 그쵸? 이게 국토계획법을 물어보는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정비법을 물어보는 거고. 그렇죠? 이렇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라도 윤곽을 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진도대로 수업을 나가니까 아직까지는 나가니까 그냥 이 진도에는 이거지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 시험장은 막 섞어 놓거든요. 그럼 이게 어디 물어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공부가 좀 되잖아요. 공부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혼란이 와요. 뭐 좀 물어보죠. 나는 이제 내용이 헷갈리기 시작했다. 공부했다는 증거야 이게. 난 아직도 아무 헷갈림이 없다.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공부가 안 됐으니까 헷갈리지 않은 거야, 사실 이게. 어떻게 안 헷갈려요? 그렇죠? 난 지금도 헷갈린데. 26년을 봤어도. 그렇죠? 이 결론적으로 뭐냐면 공부를 안 하면 안 헷갈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어떻게 본다면 아직 공부가 안 된 분들도 일부러 헷갈림을 조장하려고 이 수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결론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걸 듣고 나서 이따 오후에 6시쯤 넘으면 공법의 모든 내용이 쫙 가름마가 다지겠구나. 아니요. 더 헷갈릴 거예요. 그렇죠? 오늘 수업 왜 하는 거라고요?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이게 10월 달 가서 10월 초에 한 달도 안 남은 기간에 헷갈리기 시작하면 엉망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때 헷갈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우왕좌왕이 되게 되고 한숨만 나오고 이제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6월, 7월 정도에 미리미리 헷갈리게 만들어 가지고 자꾸 볼 때마다 헷갈리면 비교집 보면서 비교하고 그림책보다 모르겠으면 또 헷갈리면 비교집 와서 스스로 보고 제가 오늘 수업 끝나고 수업할 때도 정규 수업 때 계속 비교집은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수업을 안 나오신 분들도 결국은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나중에는 따라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와요. 우리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지만 어려운 거 넣는 게 아니에요. 맨날 나오는 거 그리고 맨날 중요하다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보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그리고 오늘은 이거를 샅샅이 보려 그러면 아마 밤 12시까지 해도 안 끝날 거예요. 샅샅이 보려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시면 좋으냐면 전체적인 틀, 그죠? 일본말로 왁구죠. 그렇죠? 이 왁구를 짜는 거 정도로 보는 것이고 평소에 이제 정규 수업할 때 매 주마다 5분, 길면 10분 정도. 그렇죠? 중간중간 참고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습할 때도 그림책 보다가 비슷한 게 생각이 나면 같이 보면서 비교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때마다. 그러니까 항상 뭐야 준비물이 이제 그림책하고 비교집이 하나의 준비물인 거예요. 내 말 때 이해하죠? 항상 같이 가지고 다녀야 되고요. 분신처럼 그래야지 우리가 평소에 공부할 때 확인할 수 있다. 한꺼번에 할라 하지 말 것. 시작. 한꺼번에 할라 하지 말 것. 비교집을 하루 종일 다 볼 거예요. 자습을 정신병 걸려요. 그러지 말고 짬짬이 평소에 공부할 때 중간중간 10분, 20분, 1시간 넘기지 마세요. 혼자 볼 때도 주제를 정하고 하나만 봐. 오늘은 뭐 매수청구만, 오늘은 이행경제금만, 오늘은 기반설만 뭐 이런 식으로 내용 테마 정해가지고 하나씩만 봐요. 그래야지 안 지루해요. 그러니까 우리 에피타이저처럼 후식처럼 혹은 그렇죠?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고를 드리면 여름 들어서면서 공부가 되게 힘들어요. 그럴 때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한 과목 가지고 뭉개는 것보다는 짧게 여러 과목 보는 것도 괜찮아요. 짧게. 그래서 뭐 국토계획법만 한 3시간 보고 예를 들어서 뭐 양도소득세 한 2시간 보고
이게 더 정신병 걸릴 수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했어요. 지겨우니까. 재미없어서. 보다 심지어 민법도 보고 등등등. 그러면 되게 많이 부필집 가서 많이 먹은 느낌이 있죠. 딱 그 느낌이 들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스타일대로 하세요. 어쨌든 그래서 첫 페이지 제목 봤고요. 다음 거 보시면요. 넘겨보시면 이제 이렇게 올해 뱀띠에라고 제가 뱀을 검색해 넣어봤어요. 그렇죠? 합격을 기원한다고. 그렇죠? 36회 합격 기원. 야, 우리가 뱀띠에다가 청뱀이라고 하는데 올해 붙어야지. 그렇죠? 내년도에는 계약서 많이 쓰고, 그렇죠? 뱀과 같은 마인드로. 뱀이 확실히 보면 참 지혜롭긴 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뱀띠들이 똑똑하다고. 쥐띠 다음으로. 그렇죠? 쥐띠. 아니, 하시고. 그래서 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그리고 내용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테마가 이거죠. 기본 중에 기본 목차를 보면요. 기반시설 비교 관련된 거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공법은 규제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계획을 만든다는 거. 매번 얘기해요.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합니다. 규제하기 위해 가장 먼저 만드는 건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계획을 가지고 활동 기준을 잡고 계획대로 규제해 갑니다. 이거거든. 그러다 보니 비교집도 목표 잡아놓은 게 내가 기반시설 종류 용어 본 다음에 베이스로 계획 먼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공간재구조화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의 기본 패턴. 그러면 계획 내용 보고 나서 계획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겠죠.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그거에 대한 부분의 사업별 계획에 대한 수립 기준, 수립 권자 각각의 사업에 대한 뭐하죠? 시행자 중에 조합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본 테마예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본다면 요것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수업할 수 있어요. 요것만 가지고도. 이해가십니까? 하지만 이것만 좀 심심하니까 요거 기본으로 베이스 깔고요. 오전에 요거 끝내줘야 돼, 사실은. 오전에. 그리고 나서 중간에 이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각종 무슨 뭐 채권을 비교한다. 이제 시행 조치 관련된 거.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를 보게 되고 그리고 계획으로 계획할 때 또 규제하는 게 뭐가 있냐면 용도 지역 등을 정하는 것과 제한을 가하는 게 있잖아요. 다음 테마로서. 그래서 용도 지역과 계획에 제한을 가할 때 행위 제한 부분을 세트로 보게 되는데 이 부분이 또 많이 힘들어요. 왜냐면 오후에 막 졸려올 때 밥 먹고 나서 열심히 할 거예요. 그렇죠? 한 5교시 정도에.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뭔지 아십니까? 나머지는 그냥 복습이에요. 요거는. 뭐라고요? 복습. 위에서 본 내용을 주제별로 복습하는 거예요. 동의요건 정리, 효력상실 비교, 면적 정리, 주요 연월인 정리, 이행강제금 비교와 위원회 비교, 마지막으로 벌칙이라고 해서 위에서 배웠던 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복습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이행강제금과 위원회 요거하고 벌칙에 대한 거 보면서 마무리 짓는다. 요건 거의 복습입니다. 네 가지 테마는. 위에서 본 거를 다시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건 마지막에 한 30분이면 끝나요. 이 부분은요. 그렇죠? 대부분들이 이 행위 제한까지가 되게 주요 포인트가 되어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뒷부분에서 이제 물어볼 만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이행강제금이 좀 나와야 한다고 봐요. 이행강제금이. 그렇죠. 근데 요즘에 안 나온 지 좀 꽤 돼가지고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은 건축법하고 농지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이행강제금의 부분은 나와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뭐 중개사법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이용의무 위반했을 경우에도 강제금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공법상은 두 가지입니다. 건축법하고 농지법 두 가지 나오거든요. 근데 안 나온 지 꽤 됐어요. 나와야 돼요. 그렇죠? 강제금 왜 부과한다고요? 반복 부과하려고. 반복. 이행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거죠. 목차에 대한 거 콘텐츠 봤고요. 그러면 이제 오전반은 이 첫 번째 테마, 요 각종 기반시설 중과 행정계획과 사업의 수립권자, 계획의 시행자, 조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 보시면 되고, 뭐 가장 베스트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조합은 말할 나위 없죠. 너무나 중요하다. 기반시설 완전 중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뭐 두 가지만 고른다면 얘하고 얘가 가장 중요하죠, 요즘에는. 내용으로 봤을 때. 여러분 봅니다. 그럼 내용에서 목차 보면서 합격의 등불, 부동산 공법, 이상곤이고요. 아니 엊그저께 드라마 보니까 그 요즘에 굿보이라는 드라마 하잖아. 박보검 나오는 거. 거기 빌런이 이상곤이 돼? 나쁜 놈이? 마약쟁이 금토끼? 이상곤 깜짝 놀랐잖아. 그 작가가 내 수강생인가? 보통 그럴 때 내 이름을 쓰는데 처음 들어오는 드라마 보다가 같은 이름은
깜짝 놀라서 보다가 안 봐요? 공부도 안 하고 드라마도 안 보고 진짜 아마 총체적 난국일세. 아마 어쨌건 저는요 아무리 피곤해도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 밤에 드라마 2편은 보고 자야 돼요. 그렇죠?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요즘에. 그렇죠? 뭐 노무사도 재밌고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게 많습니다. 공부합시다. 첫 번째 봅시다. 기반시설. 다 배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보려면 오래 걸리니까 헤드라인만 봅니다. 여러분이 반복해 보시면 정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기반시설을 봤을 땐 국토개법에 나오는 기반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비법에 나오는 기반시설, 주택법에 나오는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있어요. 앞으로 이거는 정말 수십 번 볼 거예요. 수업할 때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반복해 봐야 되고 완전 별표 크게 하셔야 돼. 100%야. 이거 안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 애불이 이어야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복사해 놓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붙여놓거나 어디에 붙여놓거나 항상 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매번 알고 있는 거. 기본적으로 도로 등의 뭐를 기반시설이라는 것을 설치, 정비, 개량하자.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하자. 그게 뭐야? 도시계획시설. 기억나요? 기반시설 중 도시계획시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걸 사업한다면 그게 도시계획시설사업. 기억나죠?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 그리고 기반시설 중에서도 광역적인 정비체계 필요하다면 그건 광역시설. 같은 도로여도 여러 도시에 걸쳐서 공동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광역시설인 거예요. 어쨌든 다 기본은 뭐다? 기반시설인 것이고. 이해가셨습니까? 그리고 기반시설 종류를 우리가 그러면요 비교 좀 해보자면 교공, 유공, 방보한, 기반시설 7종 세트. 시작. 교공, 유공, 방보한, 기반시설 7종 세트라고 해서 우리가 기반시설 종류는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 공공문화체육, 방제, 보건위생, 환경기초의 7가지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교공, 유공, 방보한이죠. 그리고 이 종류 하도 많이 봐서 다 알아요 이제.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형광펜 거놓은 거는 굵은 것은 계획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원래 관리계획으로 계획을 하고 해야 되지만 계획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많이 설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럼 봐봐요. 이번에 평가사 문제 뭐였어요? 추가된 거. 여객자동차 터미널 계획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이번 평가사 문제 나왔죠. 나머지는 다 한 얘기고. 그리고 또 뭐 상수도 중에 마을 상수도. 이번에 평가사 문제에서 4월 5일 날 그렇죠? 계획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추가된 거. 나머지 내용들은 뭐다? 다 아는 내용들 정리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보건위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 보건위생은 생을 마감할 때 쓰는 거. 장도종이다.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입니다. 그리고 매번 얘기하는 게 환경기초가 굉장히 중요한데 매번 혼동하는 거 하수도, 폐차장. 그만 좀 헷갈립시다. 그렇죠? 엊그저께도 딴 데 가서 그 단원별 모의고사 오후에 수업하는데 말이야. 폐차장 냈거든 교통수준이라고 또 틀렸어. 반이. 난 못 살겠어 진짜로. 그렇죠? 이 기반시설 종류 못 외우는 건 정말 죄 짓는 것과 같아요. 징역 가야 된다니까? 그렇죠? 이건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폐차장은 뭐야? 폐차가 되면 환경에 위해를 주는 거지 교통이 어떻게 생겨요? 물어봐요. 차가 폐차되면 교통이 생겨요? 환경에 고통이 생겨요? 환경에 고통이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폐차되는 건 환경기초야. 교통시설이 아니고. 이해가셨죠? 그리고 하수도 이건 보건위생이 아니라 환경기초. 보건위생은 생을 마감할 때 쓰는 거. 우리가 하수도에서 생을 마감하진 않아. 보건위생은 생을 마감할 때 쓰는 거니까. 어쨌건 자주 보세요.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야. 설명하면 뭐해? 외워야 되는 건데. 이거 나오는 거 알아 몰라? 아는데 안 외우는 거야? 못 외우는 거야? 둘 다야, 둘 다. 둘 다지 뭐. 그리고 그 중에 세분할 수 있는 게 있다. 도자광. 도자광 세분 나라 도자광. 잘했습니다. 도자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 세분할 수 있는데 자전거 전용 도로도 도로라고 나왔잖아요. 이번 시험에서.
그리고 자동차 정류장에 복합 환승센터 같은 것 등이 있다고 했고, 광장에 교통광장이 있는데, 교통광장은 광장을 세분한 거지 자동차 정류장 세분한 게 아니라는 거, 그것도 한번 기억하시고. 2번 나왔어요. 그렇죠? 자전거 전용 도로랑 광장 물어본 거에서. 도자광 추가 세분되고, 또 공공시설로서 행정청이 설치한 것만 공공시설로 봐주는 거, 주차장, 저수지, 운동장, 묘지 관련 중에서 화장장하고 공동묘지, 봉안시설. 요번에 35회 때 공동묘지 나왔지.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담력 테스트 한다고 말이야. 지나가는 동네 같은 거 있잖아. 공동묘지. 지금 생각하면 개뿔도 아무것도 아니야. 뭐 나와봤자 귀신이지 뭘. 안 그래요? 난 한 개도 안 무서워. 그렇죠? 난 공포영화 같은 거 보잖아. 뒤져. 그래서 안 봐요. 어쨌든 간에 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정한단 말은 뭐냐면, 이런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은 민간자도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민간자가 사업하는 거를 정부 자체가 지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해서만 공공시설로 봐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 중에서도 공공용의 목적을 가진 거를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요? 기반시설 중에서도 공공용의 목적 가진 시설이라고 한다면 뭘 알아주겠다? 그걸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거지. 이해가십니까? 그 정도. 근데 우리는 규정된 대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니까, 정말 이 왼쪽에 국토계획법의 기반시설 종류는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아주 깔끔하게 한꺼번에 정리해놨어요. 알겠습니까? 정리해보시면 되고요. 그럼 바로 옆에 뭐가 나온다? 정비법이 있어요. 정비법에 나오는 기반시설도 아주 빈출 부분인데, 첫 번째가 정비기반시설. 시작. 정비기반시설. 두 번째가 뭐다? 공동이용시설.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시작.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이죠. 근데 정비기반시설은 왼쪽과 좀 비교해 본다면, 기반시설 중에서도, 시작. 기반시설 중에서도 정비사업을 위한 기반시설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뭐라고요? 기반시설 중에서도 정비법에 나오는 재개발, 재건축 등을 위한 정비사업을 위한 기반시설인 거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본다면 뭐랑 비슷하냐면, 주택법에 나오는 뭐랑 부대시설과 약간 결을 같이 해요. 그렇죠? 여기서의 정비기반시설은 주택법에 나오는 부대시설과 결이 비슷하다. 100% 일치하진 않아요. 하지만 결이 비슷해. 그러니까 없으면 못 사는 거? 그런 거 위주로 되어 있는 게 정비기반시설인데, 도로, 상하수도, 특히 주의할 거 이거 국어도랑, 이게 정비기반시설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보기에 국어도랑은 정비기반시설 같지가 않아요. 공동이용시설 같으니까 한 번은 물어볼 수 있다고 봐. 신설대학 과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거. 그렇죠? 국어도랑 33회 문제였죠? 요번 연도는 정비법이 나올 때가 됐어요. 33, 34 35 쉬었거든. 나와야 돼. 이해가셨습니까? 그리고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공동구 여기도 있고, 그렇죠? 유통구 여기도 있고, 공동구. 국토교획법의 공동구를 말한다. 이해가셨습니까? 됐죠? 정비기반시설이죠? 비슷하죠? 요렇게 결을 같이 해. 요렇게. 이해가시겠죠? 비스무리하다는 거야. 그리고 내용에서 열가스 등의 녹지하천, 공공공지 광장, 봐봐.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 공급에 대한 지역난방. 요거는 정비기반시설인데, 가스 공급 지역난방 보니까 왠지 모르게 뭐야? 여기. 기간시설과 또 비슷하지. 여기. 그렇죠? 주택법으로 오면은 가스 공급 지역난방이 기간시설인데, 여기는 정비기반시설이거든. 내 말 때 알겠죠? 왜 이걸 보는지 알겠죠? 모르겠구나 지금.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라고 지금 이해하는구나 지금. 그게 아니에요. 구분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공동이용시설은 굳이 본다면 주택법의 복리시설과 약간 결이 비슷해요. 복리시설하고 요거랑. 그래서 하지만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공동이용이 포커스인 거예요. 공동이용이 포커스다. 여기는 복리가 포커스고 비슷하지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동이용시설에는 유치원을 우리가 공동이용시설로 보지 않아요. 여기는 공동이용이 포커스라. 하지만 어떻게 된다? 복리시설 쪽에 가면 유치원을 복리로 본단 말이에요. 여기는 오리지널 복리가 포커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랑은 비슷한데 얘는 공동이용에 포커스를 둔 복리 개념인 거고, 여기는 정말 찐땡이 복리를 얘기하는 거야, 이쪽은.
이해 갑니까? 그러다 보니 여기는 유치원이 안 들어가지만 교육용고 시설이기 때문에 유치원은 여기는 뭐다? 들어간다는 얘기지. 찐땡이 복리인 거니까. 그렇죠? 저도 한때는 우리 애들 어렸을 때는 유치원 많이 알아봤죠. 밤새 가서 줄도 서보고. 그렇죠? 아니 애는 안 낳았는데 왜 유치원은 없어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없나? 안 나서? 더 없나? 어쨌든 간에 아주 뭐 병설 뭐 초등병설 들어가려면은 막 뭐 몇 명이 줄을 서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참 애 하나 키우는 게 한 10명이 필요한 것 같아. 어쨌든 고액애들. 그러다 보니 고액. 그리고 여기 주의할 거 주민 공동사용은 놀이터 비슷하죠. 놀이터. 그렇죠? 그다음에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공동사용하는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타가소, 어린이집. 여기도 있네. 어린이집. 그렇죠? 관련된 거 어린이집. 여기 어디 있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 그다음 뭐가 되죠? 경로당 같은 거 뭐다? 노유자 시설. 관련된 거죠. 그래서 오해 말 거 이렇게 경로당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렇죠? 비스무리해요. 근데 여기는 복리 포커스, 여기는 공동용 포커스. 많이 물어보는 건 요거 유치원. 여기 안 들어간다는 거. 여긴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 정도. 그리고 오른쪽. 그리고 주택법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기간 간선시설은 정말 잘 나온 테마. 작년도도 문제가 나왔고. 그렇죠? 부대시설, 당해 주택단지에서 없으면 못 살아. 시작. 주택단지 몇 세대? 30채 이상 되는 거죠. 30세대 이상 되어진다면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주택만 지면 안 되고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함께 만들어야 되죠. 뭐라 불러? 주부복이라 부르지 우리가. 그래서 부대시설이 필요한데 주택에 딸려있는 주차장, 그 다음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한 도로, 건축 설비, 보안 등, 대문, 자전거 보관소, 조경, 방범 설비. 그러니까 그냥 외우려 하지 말고 단지를 떠올려. 주택법은 주택 단지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단지 안에서 꼭 있어야 하는 거야. 그게 그 단지의 부대시설인 거야. 항상 뭐든지 정의를 배울 때에는 어디 얘기하는 건지 섹터를 이해하시고 지문을 봐야지 이해가 되지. 생으로 못 외워요. 어떤 분이 앞잡다 외우더라 다 틀려요. 어떻게 외워 이거를.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그냥. 문제를 보고 풀어내야지. 그렇죠? 그냥 복리 얘기했고 여기 봐 여기도 공동작업장 있지? 여기도 공동작업장 있지. 공동이용시설. 비슷해 이거랑. 조금 다르지만 대표적인 게 뭐라? 유치원이라고. 여긴 있고 여긴 없고 유치원은. 그 다음에 기간시설 뭐라 했어요? 단지 안에 있는 것 중에서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자면 주택법에 이걸 기간시설이라고 해요. 그렇죠? 단지 안에 있는데 단지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에 필요하다.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기간시설.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을 기간시설이라고 합니다. 이걸 간선이라고 하면 안 돼요. 기간시설. 그런데 그 단지 안의 기간시설과 단지 밖의 기간시설을 뭐하죠? 연결시킨다면 그게 간선이에요. 간선이란 단어가 나오기 위해선 연결. 기간시설이 단지 안과 밖에 있는데 연결된다 이 얘기야. 그게 뭐라 한다 우리가? 간선이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페이지고요. 정말 적어도 한 문제. 두 문제 평균이에요. 기반시설 종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전체 수업 중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보다 과언이 아닙니다. 왜? 출제 빈도가 제일 높아요 이게. 기반시설 종류 비교한 거 반드시 앞으로 매주 볼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여러분 보고 계속 틀리게 하기 위해서 제가 다르게 낼 거예요 계속. 문제를 다르게 또 다르게 또 보고 또 틀리고. 시험 날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아직 30분도 안 됐으니까 눈 뜨고 다음 페이지 봅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법에 이제 국토계획법에 도시계획사업 3가지. 그리고 도시계획사업 중에 개발사업의 정의, 그 다음에 여기 정비사업에 대한 정의. 이거에 대해서 제가 뿌린 거죠. 오른쪽으로 이제. 도시계획사업은 3가지인데 시설사업하고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인데 개발사업의 정의가 뭐냐. 문제 유형은요. 국토계획법의 도시계획사업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 한 번인가 나온 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개발사업의 정의를 물어본 적은 한 번 있었고 여러 단지와 시가지를 만드는 사업인 거죠. 신도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뭐다?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법 용어 정의죠. 됐습니까?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법 용어 정의. 그럼 봐봐요. 정비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3가지.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 재건축이 있죠. 그럼
그럼 주거환 개선사업은 뭐가 됩니까? 도시 저소득의 주민이 모여 사는데 도로 같은 게 극히 열악하고 노불량 건축물 과도밀집. 극히 열악 과도밀집. 그 다음 재개발. 열악하고 노불량 건축물 밀집은 재개발이에요. 아마 여러분 뭐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 취임하시면서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유튜브에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영상들이.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유세 현장에서 말씀하신 종합해 보면 저번 정부, 저저번 정부죠. 민주당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수요를 규제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쪽으로 간 겁니다. 저번 정부에서 부동산 실패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자꾸 세금 더 받아먹으면서 보다 수요를 통제하려 했던 게 실패 원인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공급을 늘리겠다. 근데 서울 수도권에서 늘리는 방법은 새로운 특지가 없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독려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 많은 주택 공급이 가능한 건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입니다. 하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 부지에 대한 부분의 관심도가 요즘에 좀 요번 정부에는 꽤 올라가지 않을까. 저도 그래서 다음 주쯤에 한번 가보려고. 영등포구나 용산구나 한번 가보려고. 그쪽에 이제 무허 건물이 많거든요. 과거에. 지위 인정해주는 무허가 건물이 꽤 있어요. 그쪽에. 다 인정되는 거 아니야. 89년 1월 29일 인정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보러 갑니다. 같이 가실 사람. 아마 어쨌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열악 밀집이고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도시환경 개선까지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왜? 아무래도 이번 정부 느낌은 재개발 포인트 같아요. 장담은 못해요. 내 생각이야. 그렇죠? 여러 가지 들어보니까 어쨌든 그 다음에 재개발 중에서 공급을 많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재개발은 조합이 하잖아요. 조합이 하다 보니까 얼렁얼렁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냐면 신속한 공급을 독려하려면 공공재개발로 지원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재개발을 공공이 나서 하는 거죠. 그럼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시행하는 것이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데 그럴 때 토등소 분양분을 제외하고 임대 같은 거 이거 기억하세요? 20% 이상 50% 이하. 여러 가지 지원할 테니까 임대주택이나 지분형 주택 20% 이상 50% 이하로 공급을 해라. 이거 왜 안 나오죠?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3년 됐어요. 왜냐면 문재인 정부 끝날 때 나왔던 게 이거거든. 다음 대선 이겨보게 하려고 한 건데 실패했잖아. 다음 대선에서. 딴 놈이 됐으니까 빨간당에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직 안 나왔는데 다시 정부 바뀌었으니까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난 이거 나온다고 봐요. 안 나오면 내년도에 열심히 할 거니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공공재개발 20에서 50% 이하. 됐습니까? 인센티브 먹은 거에 대해서 임대나 지분형 주택 공급하라. 알겠습니까? 그 얘기. 또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알고 있죠? 키워드 뭐예요? 재건축은 키워드가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 양호한데 노후 불량한 공동주택이 있어요. 정비 기반시설 같은 건 양호하다. 강남 3구에 있는 것처럼 도로, 공원 아주 좋아. 그런데 뭐가 된다? 노후 불량한 공동주택만 있는 거죠. 이해갑니까? 이걸 개량하는 걸 재건축이라 그래요. 여러분, 양호 노후 불량 공동주택. 시작. 양호 노후 불량 공동주택입니다. 마찬가지 재건축도 공공재건축이 도입됐죠. 문재인 정부 끝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급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어떤 말이 많았었냐면 공급이 너무 없으니까 집값이 올라간다. 그런데 정부는 공급 많이 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에 공급이 뭔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원하는 전철역 옆에 있어야지. 전철역에서 10분 내에 가야지. 안 그래? 전철역에서 버스 타고 1시간 가야 돼? 그게 전철역이야? 그건 아니지. 그래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으로 5만 세대, 3만 세대 공급하겠다. 이게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책이었어. 22번째 정책. 그 당시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때 안 나왔으니까 다시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공공재건축은 공공이 진행하면서 세대수의 얼마? 100분의 160 이상. 건설 공급. 1.6배. 그렇죠? 재건축은 어떻게 보면 있는 자들의 잔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지난 얘기예요. 1.6배. 그래서 앞에 배우겠지만 지구 단위 기업으로 완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정비 사업은 어쨌든 용어정에 나와 있는 특히 재개발 재건축에서 공공재개발 관련된 거하고 재건축의 공공재건축에 대한 부분에 대한 비율 나와 있는 거 재개발 20에서 50, 재건축 공공 100분의 160 이상 건설 공급 두 가지 잘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가운데 밑에 본 것이 이제 뭐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개념, 뭐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 시작.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라고 했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너무 중요한
개념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허가 기준의 성장관리 계획, 그 다음에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외울 때 뭐라고 외웠어요? 우리가 계기성. 계기성은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이 아니다. 계기성은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계기면 안 된다. 너무 가혹하니까.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겹칠 수 없다. 이해갑니까? 이 앞에 두 페이지 정말 중요한 페이지예요. 판가는 페이지고 정말 잘 나오는 페이지예요. 기본 중에 기본인 거고. 이해가셨죠? 개념 기억하시고, 그리고 개발 밀도를 관리하는 건 주상공이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겹치면 안 되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외의적에 정한다. 그리고 성장관리 계획에 대한 부분은 난개발 방지를 위한 것이라서 녹관농자 써보세요. 녹관농자 일대의 미개발지가 갑자기 개발될 때 난개발되니까 성장관리 계획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거다. 녹관농자. 얘기했지? 관농자는 도시 외지역 얘기하는 거고 녹관농자는 미개발지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요것만 그리고 다 아주 훌륭한 거야. 그리고 주택법으로 가면 주택 단지를 만드는 거잖아. 30채 이상. 주부복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잖아. 공구별로 주택단지는 분할 시행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고 공구별마다 세대는 300세대 이상. 그래서 공구별로 분할 시행하려면 600 이상은 돼야 분할 시행 가능하고 공구별로 착공신고 사용검사 가능하다고. 이것만 가지고도 한 문제야 그냥. 알겠습니까? 전체 범주에 대한 부분에 왁구 짜준 거야 지금 용어 얘기하면서 한꺼번에. 이해가셨죠? 이거 첫 페이지 두 페이지만 잘 봐도 훌륭해. 그러니까 계속 기른 척만 보지 말고 양념식으로 좀 지루할 때 같이 섞어서 보는 거야. 그럼 덜 지루해. 그리고 뭔가 좀 와이드하게 알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좀 다르잖아. 목차별로 보다가 전체로 보니까 다르죠. 이거를 전체를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농담 아니고요. 시험 일주일 전에 뭐 해야 되는지 전 과목을 다 봐야 돼. 시험 일주일 전에. 시험 일주일 전에 민법만 봤어. 2차 떨어지는 거야. 방법이 없어요. 요일을 잘 계획해가지고선 시험 일주일 전에 전 과목을 순환식으로 잘 돌려야 되거든요. 일단 뭐 공법 한 과목 전체 돌리기 힘든데 전 과목을 일주일 돌린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연습을 해가요. 점점 양을 늘리면서 속도를 스피드하게. 그러려면 어려운 건 버리고 정말 중요한 것만 걸러서 가야 돼. 그러니까 자꾸 이것저것 자료 보면서 수업하지도 않는 책 사지 마. 제발 부탁이야. 따라해봐요. 수업하지 않은 책은 사는 게 아니다. 다 쓰레기다. 이해가셨죠? 내 책도 내 수업 안 들으면 쓰레기예요. 수업 들을 때 보물인 거야. 안 들으면 쓰레기예요. 돈 버리지 말고 그럴 돈 있으면 유니세프에 기부하라고 몇 번 얘기했지 내가. 이해가십니까? 필요 없다고. 있는 거도 못 봐. 솔직히 지금. 두 팔 들어봐요. 벌 쓰는 거예요. 목 좀 돌리고. 아이고. 아니 요즘에 내가 왜 계단 오래다닌다고 했잖아요. 와 그걸 한 달 했더니 엉치가 아파. 관절이 이게 무리가 오나 봐. 엉치가 아파. 그리고 이게 맨몸으로 올라오는 게 가방 메고 올라오잖아. 가방 10kg인데 내가 노트북에 책에 뭐 해가지고 이거 엉덩이가 아파 죽겠네. 시리고 늙어서 그런가 봐. 어쨌든 그러면 내용에서 행정계획 좀 볼게요. 이제 봐봐요. 해봐요. 행정계획 완전 중요한데 이거 자세히 보려면 우리 미쳐요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왁구만 짜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너무 중요한 베이스예요. 봅니다. 항상 계획이 나오면 떠오르는 거. 계획이 나오면 규제하는구나. 부동산 공법이 규제하려고 만든 계획이니까, 법이니까. 그러면 규제하려면 계획을 만드는데 어디 만드는데 뭐라 하는데 뭐라고 어디 그렇죠? 계획이 나오면 규제하는데 어디 만듭니까? 라는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광역도시계획은 저번 주에 어떤 분이 광역시예요. 미치겠네 진짜. 뭐라고요? 광역시는 그냥 하나의 도시라니까 이름이 광역시일 뿐이지 어디에 만드는 거야? 광역계획권에. 그러면 요 두 가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요게 바로 무슨 계획이 한마디로 말하면 요게 도시계획이잖아.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만드는 계획.
그렇죠?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이라는 관할구역에 만드는 계획. 그죠? 특광, 특시, 특도, 시군에 만드는 관할구역. 서울시 관할구역의 도시계획인 거야. 그리고 도시계획 나올 땐 반드시 뭘 구분해라? 이게 기본인가요? 관리인가요? 도시계획은 꼭 뭐를 봐야 돼? 기본인가요? 관리인가요?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엉망입니다. 기본은 베이스, 관리는 본계획. 이해가셨습니까? 구분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광역계획권을 정한 곳에 광역도시계획 만드는 거니까 광역계획권은 국장 정하는 경우, 도가 정하는 경우다. 그럼 뭐라 했어요? 그림 기억나요? 상상해봐. 둘 이상 시도에 걸리면 국장 정하고,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있으면 도가 정하고, 광역계획권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무조건 국장도의 직권만이 아니라 요청할 수도 있단 말만 아시면 돼. 이해가셨습니까? 이게 포인트.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계획을 만든다면 기초조사하고 공청회 거치고 기공의하여서 수립하자, 입안하자. 이게 수립 입안 절차. 기공의. 물론 관리계획은 공청회가 없지. 공청회는 기본계획까지만 있는 거. 관리계획은 없어, 공청회가. 왜? 관리계획은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잖아. 관리계획은 일반 국민에 뭐다?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 계획이라서 좀 절차가 다르지. 이걸 가지고는 소송도 가능하고 제한도 가능하고.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뭐야? 소송이나 제한이 안 되는 거잖아. 효력 발생도 언급이 안 돼 있는 거고. 일반 국민의 구속적 계획, 관리계획. 그러니까 밑에 보면 관리계획의 경우에만 제한이 있다고. 솔직히 말하면 10번 시험 보면 9번은 이게 문제야. 도시관리계획의 위반 제한. 시작. 도시관리계획의 위반 제한이 100% 기출이죠. 그러면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기지산에 올라 대입을 보고서 제한합니다. 시작. 기지산에 올라 대입을 보고서 제한합니다. 왜 안 하는 거야? 같이 하자니까. 기지산에 올라 대입을 보고서 제한합니다.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행위제한 대체. 대체를 언제 외울 거야? 대체. 뭐라고요? 행위제한 대체. 그 다음에 입체복합구역. 근데 그 중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동의와 관련된 부분은 기 2분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기 2분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라는 점. 이해갑니까? 그 점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45일에 알려주고 30일 연장할 수 있고 어디 가나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그리고 다 나오는 거 이번에 평가사 문제였죠. 국공유지는 제외. 왜? 진실한 민간자를 알아야 되거든. 국공유지 나올 때마다 외우지 말어. 민간자의 순수한 의도를 알아야 한다면 제외야. 대표적인 게 제한이야. 주민이 제한하는 거. 그리고 일반 사인이 얼마나 소유하는지 요건이 있다면 국공유지는 제외지. 주민이 제한을 해요? 아니면 뒤에 가면은 사업할 때 민간자가 얼마나 소유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러면 국공유지는 당연히 제외인 거야. 한 번 더. 주민이 제한을 해요? 민간 시행자들이 얼마나 토지가 있는지 소유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뭐야? 국공유지는 제외일 수밖에 없는 거야.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란 말이야. 하지만 단순하게 조합 만들 때 동의를 도와줘? 그러면 포함이야. 대표적인 게 개발조합, 정비조합 등 조합 만들 때. 그땐 포함이잖아. 이해하십니까? 그 얘기들 의미 이해하시고. 또한 새로 추가된 것 중에 뭐 있죠? 공간재구조화 계획. 공간재구조화 계획도 위반 제한이 가능하다. 요번에 평가사 문제였죠, 요거. 공간재구조화 계획 위반 제한, 협복은 3분의 2. 협복이 뭐야?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그리고 입체복합구역은 똑같이 5분의 4. 물론 협복과 함께 할 때 한정인 거 알고 있지? 입체복합구역은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과 함께 할 때 한정해서만 공간재구조화를 만드는 거거든. 그리고 모르겠으면 지금은 그림책을 참고하는 거야. 본인이 알아서. 잘하고 있네. 앞에 펴놓고 이런 식으로. 펴놓고 찾아보는 거야, 본인이. 소리 안 나게. 막 이러면 안 되고. 그럼 내가 정신이 없어. 소리 안 나게 살살. 이렇게. 저번 주말에 종로 가서 수업하는데 어떤 분이 딴 데서 왔나 봐. 막 찾는 거야. 옆에 앉은 분이. 되게 싫어.
나를 디스하던데. 다음 페이지 보시고. 서로에게 그거는 매너가 아닌 거야. 봐보시고요. 그럼 봐봐요. 일단 수립을 누가 하는지 보자. 빨리 수립.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세 가지 계획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누가 수립할 거냐 이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한 바닥에 놓고 보는 거야 지금 이제 이렇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 번 봐야 돼요, 이건 사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재 요거는 펼치면 이게 비포지예요. 그러니까 일부 내가 펼쳐서 제목 위에만 놓는 거야. 여러분이 비포지를 주니까 적고 댕겨가지고 안 보인다 그러는데 스프링 집어넣은 거야 내가. 머리 써가지고. 펼치면 비포야. 이렇게 보는 기본 패턴이야. 알겠죠? 고객애들 확인하시고. 그럼 봐봐요. 일단 광역도시 계획을 누가 만듭니까는 우리 맨날 그림책에서 동그라미 보면서 얘기했잖아. 근데 이제는 안 봐도 알 수 있어야 돼. 광역계획권 같은 도. 그 안에 시군의 공동수립.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 그 안에 시도 공동수립. 그리고 다음은 도의 단독수립인데 뭐일 때? 협의 거쳐 요청할 때 3년 지나도록 승인 신청 없을 때. 그렇다고 해서 도는 국장 승인 받는 건 아니지. 원래 국장의 승인권자의 레벨인 거니까. 그리고 국장이 단독으로 만들기도 한다. 뭐일 때? 국가계획 관련될 때 3년 내 시도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을 때. 그리고 공동수립도 가능한 경우도 따로 있는데 뭐라 했냐면 시도 요청으로 국장이, 시군 요청으로 도지사가 함께 만들 수도 있다. 제가 그림책 볼 때는 1안, 2안, 3안, 4안 해가지고 얼렁얼렁 만들라고 나온 거라고 얘기했었지. 라인만 잡아주면 되고. 그리고 그 수립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안 된다면 조정 신청할 수 있다. 공동으로도 단독으로도. 근데 단독으로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 신청마저 협의가 안 된 거니까 재협의를 권고하고. 이해갑니까? 그리고 내용에서 시도 공동수립이면 국장에게, 시군 공동수립이면 도지사에게 조정 신청하면 된다. 그럼 심의 거쳐 이를 조정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거 쭉 한번 나열해 본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그럼 봐봐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두 가지 몰아볼래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도시계획. 어디 만들어? 관할구역. 도시를 관할구역이라고 하잖아. 그럼 관할구역 길게 얘기하면 특광, 특시, 특도, 시군. 그러니까 똑같아. 왜? 계획을 만드는 섹터가 같잖아. 관할구역이잖아 이거는. 왼쪽에는 광역계획권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뭐 얘기하는 거야? 관할구역 얘기하는 거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군 똑같을 수밖에 없지 이거는. 대상 지역 자체가. 다만 기본 계획은 뭐야? 기본 틀을 짜주는 계획인 거고 기본 계획에 지침받아가지고 관리 계획을 만드는 건 일반적인 국민들을 구체적으로 구속하려고 만드는 거지. 이거는 관리 계획 모일 뿐이고 지침일 뿐인 거고. 됐죠? 그러니까 기본 계획을 국장도가 만드는 경우는 없어. 지침, 내 멘탈은 내 거거든. 기본 계획은 국장도가 만들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인접한 관할을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 인접한 관할을 포함해서 수립할 수도 있어. 아니 기본 계획에서 인접한 관할을 포함했는데 관리계획에서 버리면 어떡하냐? 말이 안 되는 거지. 이해가셨습니까? 그 얘기들 이해해 보시고. 게다가 너무 중요한 게 기본 계획의 조그만 시군은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시작. 기본 계획의 조그만 시군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데 눈 씻고 봐도 오른쪽은 수립 제외가 없어. 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누가 관리할 거야? 말도 안 되지. 기본 계획은 지침이라 여벌이야. 엑스트라 계획인데 이거는 여벌이 아니야. 본 계획이야. 뺄 수 없지. 기본 계획을 뺄 수 있다는 얘기야. 조그만 시군일 때 언제? 수도권에 속하지 않아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인구도 10만 명 이하예요. 관할구역 정부의 광역도시 계획이 있어요. 그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뭐하러 만들어요? 전부 모두. 기본 계획을 안 만들 수 있다. 광역도시 계획에 풍덩 담궈져 있으니까. 이해가셨습니까? 그 내용들 이해하시고. 그리고 당연히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되죠. 다르면 광역도시 계획이 우선하는 것이고. 알겠습니까? 항상 하는 얘기.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는 수립 제외가 없죠.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관리계획은 기본계획과 달리 여기는 국장도가 만들 수 없지만
관리 계획은 일반 국민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국장이 만드는 경우도 있고 도지사가 계획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 기본계획, 관리계획 차이점인 겁니다. 관리계획은 기본계획 실현계획이잖아. 그러니까 국장도가 우리 도시들을 도와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관리계획은.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돼 있다.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다라고 한다면 국장이, 두 분의 시군에 걸쳐 있으면 뭐다? 도지사가 직접 시행할 수도 있구나. 관리를 만들 수도 있구나. 그래서 좌우 비교하고. 그리고 새로 들어온 계획 중에 서울시 일부에 만드는 기본계획이 뭐야? 너무 중요하지. 생활권 계획. 서울시 일부에 만드는 기본계획이 생활권 계획이야. 우리 노원은 어디 들어가? 서울시에 4대 생활권, 동북 생활권이야. 노원이. 그래서 뭐가 된다? 밑에 강남 쪽이 동남 생활권. 이해갑니까? 뭐 서북, 서남. 서북이 이제 뭐 연신내 이런데, 강서구 이런 데고, 뭐다? 밑에가 뭐다? 우리 내용에서 영등포 일대 이런 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들. 그래서 생활권 계획을 따로 수립할 수 있고 그 생활권에 대해 만든 기본 계획은 수립된 걸로 간주해 주는 거지. 그렇죠? 요번에 평가서 뭐라고 나왔어요? 서울시 일부에 생활권 계획을 만들었다. 그러면 도시 관리 계획을 만든 걸로 봐주겠다. 미쳐버리는 거야 아주 그냥. 그러니까 기본 관리가 참 중요한데 참 놓치는 거지 단어를. 그러면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공간 재고 조화 계획은 뭐야? 도시 관리 계획의 내용 중에서 완화하는 용도고요. 시작. 완화하는 용도고요. 시작. 도시 관리 계획 내용 중에서 완화하는 용도고요. 도시 관리 계획 중에서 완화하는 용도 구역에 대한 남용 방지를 위한 계획이에요. 시작. 완화하는 용도 구역에 대한 남용 방지. 바로 뭐야? 그게 협복임 얘기하는 거지.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그 다음에 입체복합구역. 입체복합구역은 함께 할 때 한정하지 마. 그래서 만드는 계획을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다. 제가 볼 땐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고르시오. 이럴 수도 있어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 그러면 협복임만 고르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도시관리계획은 돼도 공간 재구조화 계획 내용은 안 되는 거니까. 모르겠으면 그림책 확인하는 거야. 이해가셨습니까? 그림책에 14페이지 보면 나오잖아. 도시관리계획 그림에서. 넉넉히 있지 말고 진도 나가는 대로 소리 안 나게 살살 찾아봐. 14페이지. 저 책 안 가져왔어요? 환장하겠네. 어쨌건 확인해 보시고. 14페이지 그림책에 보면 도시관리계 그림이 있잖아. 거기 용도구역 중에 협복입이 있단 말이야. 오른쪽에. 오른쪽. 14페이지 오른쪽.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입체복합구역은 함께인 경우로 한정. 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왜 얘기했다. 그리고 당연히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 부합해야 하고. 넘어가시면 봐봐요. 그럼 이제 승인 받고 결정 받읍시다. 협심하여 승인하자. 뭐라 불렀지? 협심증. 기억나요? 협심하여 승인하자. 협심증. 아까 수립했으니까. 기공의하여 수립했다면 협심하여 승인하자. 협심증. 관리계획은 결정하자.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해갑니까? 에버바리 협심하여 승인하자. 제가 얘기했잖아.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나올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면 협심증에 걸리겠냐고. 그렇죠? 내가 항상 이렇게 협심증을 강조하는데 엊그제 EBS 명의 봤더니 협심증 나오더라. 뭐 가슴 떨리더라고 막. 나도 가끔 그렇거든. 막 숨이 칵 멈추는 것 같고 막. 근데 알아봤더니 나는 부정맥이래요. 부정맥.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안 뛰다가 갑자기 안 뛰는 거 있잖아. 협심증은 아니고. 근데 협심증 걸리면요. 거의 뭐 계속 뭐 진누르는 것처럼 꽉 누르고 있는 느낌이 든대. 그럼 빨리 병원 가래. 구토가 나오고 막 쓰러지고 막 이러거든. 협심증은 중요한 거예요. 협심증 확인하시고. 그러면 맨날 얘기하는 건데요. 당연히 시도가 수립했다면 국장 승인 받고 시군이 수립했다면 도승인 받는다. 맨날 하는 얘기. 그리고 국장 레벨이면 시민은 중앙, 도 레벨이면 시민은 지방. 하도 봐서 이상할 거 한 개도 없는 내용이지. 이해갑니까? 레벨 맞추면 돼. 국장 레벨이면 중앙, 지자체 레벨이면 지방. 이 얘기인 거야. 그게 아닌 게 한 가지 있긴 하지.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서 저번에 얘기했던 거, 그 얘기들. 그리고 또 뭐가 되어준다? 기본 계획을 본다라고 한다면 재밌는 건 큰 도시는
승인을 받지 않아요. 다 큰 아들이 멘탈을 뭐 엄마한테 승인을 받습니까? 말도 안 되지. 다 큰 아들 90 노모한테 뭐 승인 봐서 내 멘탈을 말도 안 되지. 기본 계획은 큰 도시는 승인이 없어. 큰 도시가 어디야? 특광, 특시, 특도가 큰 도시거든. 그 다음에 조그만 도시는 뭐다? 아하, 도지사에게 승인 받아야 되는 거고. 근데 30일의 문제 때 시군이 만든 기본계획을 도와 협의하라고 나왔단 말이야. 말도 안 되지. 도가 어디서 위에다가 협의질이야. 승인 받아야지. 이해갑니까? 우리 구리시가 도한테 가서 협의하자 그럼 딱이 맞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승인 받아야지. 이해가셨죠? 그 얘기. 그리고 또 가운데 오른쪽 옆에 관리계획이죠. 관리계획은 승인이란 말을 안 쓰고 결정한다는 말을 써요. 왜? 일반 국민의 구속적 계획이라서.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나올 때 주의할 게 뭐냐 봐.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때가 있잖아. 국장 레벨이면. 근데 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시도가 결정하는 구역이어도 여기는 뭐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고 내가 그림책에 불러줬었어. 왜 그렇다? 왜 그렇다? 완화에 대한 남용 방식 때문에 그래. 저번에 불러줬잖아. 16페이지 오른쪽에 내가. 이해갑니까? 16페이지 그림책 오른쪽에 불러줬었어 옛날에. 요번에 평가사 문제였고. 됐습니까? 원래는 국장 레벨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인 거야. 지자체 레벨이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거고. 근데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대한 구역은 워낙에 완화로 인한 남용방식 차원이잖아. 그래서 시도가 결정을 해도 구역을 정하는 것만큼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야. 이거 아셔야 돼. 요번에 평가사 감정평가 36회 때 문제였어요. 이거 특이하죠. 시도가 결정을 해도 구역에 대한 정하는 것은 국장 결정, 중앙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구분하시고 한마디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국장 결정한다. 그러면 중앙. 시도 결정해도 구역과 관련된 거는 중앙. 그럼 뭐야? 시도가 정하는 계획에 대한 것은 지방이겠지. 시도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결정하는데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도시혁신 계획을 정한다? 그럼 계획에 대한 거는 그냥 지방. 하지만 도시혁신 구역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중앙. 아무리 시도가 해도. 구역과 계획 구분하자고. 도시혁신 구역 및 도시혁신 계획이잖아. 내용이. 그러니까 도시혁신 구역은 아무리 시도 결정이어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계획은 그냥 시도 결정이어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해가십니까? 구역과 계획을 구분하자. 시작. 구역과 계획을 구분하자.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대한 부분에서 시도가 정하는 구역이면 그래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해가시겠습니까? 그거. 16페이지 오른쪽에 불러줬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됐습니까? 그 얘기. 그리고 관리계획 결정은 누가 합니까? 해봐 말이야.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이면 시장군수가 직접. 일부에 불과하니까. 기억나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다음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결정. 그죠? 국장이 입안한 거, 개발 제한 구역인 거,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인 거, 하지만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장.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오해하지 말 거. 그리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시도지사가 결정을 하고요. 국장이 입안한 계획은 국장 결정을 한단 말이야.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대도시 시장 안 나와요. 왜? 완화 남용 방지인데 대도시에게 권한을 줄 수는 없는 거지. 기억나시죠? 달라요. 근데 주의할 거 이번에 평가사 문제였죠. 국장이 입안하는 사유 중에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군이 요청했을 때 요게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대한 특이한 내용이에요. 관리 계획에는 없는 내용이거든. 요게. 그렇죠. 제가 15페이지 왼쪽 맨 밑에 16페이지 왼쪽 맨 밑에 얘기했었어요. 16페이지 왼쪽 맨 밑에 그림책에서. 국장이 균형 발전 등을 위한다 라고 한다면 국장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직접 만들 수 있다. 요거는 관리 계획이 없다. 요번에 평가사 문제였고.
됐습니까? 17페이지 오른쪽 위에 불러준 거 심의도 까먹지 말고. 17페이지 오른쪽 메뉴에 메모에 불러준 거 심의 까먹지 말고 16페이지 왼쪽 밑에 지금 얘기한 거 국장의 공간 제고 조각의 기반 사용, 균형 발전 등 위할 때. 그 두 가지가 여기에 시그니처야. 요번에 평가사 문제였어. 느낌이 아주 괜찮아. 이해 가셨죠? 그 얘기들. 그러니까 그림책 볼 때는 비교집 비교 보고, 비교집 볼 때는 그림책 다시 보고 이러면서 맞춰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정도. 그리고 뭐가 되어진다? 그렇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결정고시가 되어지면 도시관리 계획 같은 것은 그냥 뭐다? 만들어진 것으로 간주가 되어지겠죠. 됐습니까? 도시기본계획은 뭐 인구 배분 관련된 거하고 관리계획은 이와 같이 결정고시 간주한다. 알겠습니까? 그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뭐야 결론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선행계획인 거야. 그래서 보통 뭐라고 나와? 도시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관리 계획이란 말을 하거든. 도시혁신계획과 복합용도 계획에 대해서. 내 말 이해되죠? 조금 이해가 안 되면 괜찮아. 나중에 또 들으면 들릴 거야. 그리고 지금 그거 아시죠? 4개월 전엔 전혀 모르겠던 게 들리는 게 있죠. 그런 시기야. 앞으로 4개월 지나면 또 들리는 게 생길 거야. 지금은 좀 안 들린다 하더라도. 그렇죠, 여러분? 오해기. 그리고 효력 발생은 언제? 지형도면 고시한 날. 똑같이. 근데 이거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날 넣으면 안 돼요. 지형도면 고시한 날.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지형도면은 관리계획의 이방권자가 만드는 거고 대도시 아닌 시장이라고 한다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죠. 지구단위 계획 등은 제외가 된다. 결론은 뭐가 되는 거예요? 결정권이 없는 시군일 때만 도에게 지형도면 승인을 받는 거다. 시작. 결정권이 없는 시군일 때만 도에게 지형도면 승인을 받는 거다. 그러면 대도시의 시장은 결정권이 있으니까 승인 안 받고 지구단위 계획은 시군이 직접 결정할 수 있으니 승인 안 받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면 결정권이 없는 시군만 도에게 지형도면 승인을 받는 거죠. 그리고 기득권 보호 조치가 있다. 뭐라고요? 착수한 자 계속 할 수 있다.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됐어도. 하지만 수시는 3개월 내 신고하면 계속할 수 있다. 됐습니까? 수시는 3개월 내 신고하면 계속할 수 있다. 오해하지 말 거. 기존의 관련 법령의 인허가를 받아 착수했다. 집 지으려고 삽질 열심히 했다. 근데 도시관리계획이 바뀌었다. 집 못 짓게 됐다. 짓지 말라고 한다. 말도 안 된다. 기득권은 보호된다. 우리 15페이지 그림책 왼쪽 밑에서 봤었어. 15페이지 그림책 왼쪽 밑에 파란색 박스. 기득권 보호. 착수한 자 보호. 됐습니까? 하지만 수시는 중요하니까 3개월 내 신고는 해줘라. 이해가셨습니까? 라고. 그런데 17페이지 왼쪽에 보시면 그림책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그냥 기득권 보호는 할 수 있다고 나올 뿐이야. 특례가 없어 거기는. 그냥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기득권 보호는 그냥 할 수 있는 거야. 특별히 뭐 신고하는 말은 없어. 17페이지 왼쪽. 맞지? 나도 이제 페이지 외워서 하도 봐서 이제. 어쨌든 이게 책이 아무래도 매년 나올 때마다 바뀌니까 아마 지금 내가 요즘에 내년도 그림책 작업하고 있는데 한 10페이지 늘 것 같아요. 내년도 그림책은. 왜냐면 좀 글자가 짧아가지고 좀 길게 다 바꾸고 있어요. 지금 다. 사람들 짧다 그래가지고 왜 버리장머리가 없냐고 바꾸고 있어요. 어쨌든 마무리. 이렇게 해서 3개 받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지구단위 계획은 뭐예요?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야? 도시계획의 수립대상 지역의 뭐요? 일부에 만드는 계획. 이걸 뭐라 한다? 지구단위 계획. 한마디로 뭐예요? 서울시의 일부. 하지만 그거 기억나요? 봐요. 서울시의 일부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있어요. 거기에 전부 일부. 한 번 더. 서울시의 일부야. 그 구역의 전부 일부. 항상 나올 때 어딘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대상 목적구역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그 목적구역의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다. 그럼 물어봐요. 정비구역의 전부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할 수 있다?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전부일 수는 없어요. 서울시 일부, 상계주공 7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그 경비구역의 전부 일부. 한 번 더. 서울시 일부. 서울시 전부는 안 돼. 서울시 전부는 도시관리계획이야 그냥. 서울시 일부 대상 목적구역의 전부 일부. 이해가셨죠? 그래서 외우셔. 모르는 거 없어. 다만 하여야 한다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외우자. 지정하여야 한다. 시작. 할 수 있다. 정태기에 있지만 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났으면 해야 된다. 정태가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났다. 정태가 지정해야 한다. 정태가 처절한 느낌이야. 시작. 정태가 지정해야 한다. 정태가 물어봐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사업이 끝난 후 10년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X. 도시개발구역은 하여야 한다가 없어요. 정태기만 10년 지나고 필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 다음 시가와 주정구역과 공원에서 해제, 녹지를 주상공으로 변경하는 거 할 수 있다에 불과하지. 하지만 그게 모이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하여야 한다. 그럼 두 가지 요건이 있는 거야. 정태기 10년과 30만 두 가지. 맞습니까? 왼쪽 거 보고 할 수 있다에 불과하지만 해야 하는 경우 등이 있구나라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 얘기. 그 다음에 뭐 도시 외의 지역에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정할 수 있다는 사실 정도만. 계획관리, 개발진흥지구, 행위제한 대체 세 가지 내용이 있고. 이건 지금 말하면 길어지니까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했으면 뭐 해야 돼 이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야지. 그럼 지구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거? 요게 베스트지. 됐습니까? 지구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용 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한도 꼭 외워야 돼. 그림책에 다 있죠?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용 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한도는 필수 사항으로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그리고 나서 내용에서 그러면 요 중에서 잘 나오는 게 또 뭐다? 요번에 또 평가사 문제였는데 효력상실과 관련된 부분이다. 지구단위 계획의 구역이 정해지고 지구단위 계획을 3년 내 안 만들면 다음 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잃게 됩니다.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었는데 5년 지나도록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했다라고 한다면 다음 날 뭐가 되어지죠? 계획이라는 건 잃게 됩니다. 따라해봐요. 구역에서 계획이면 3년, 계획에서 사업 착수 5년. 앞에서 뭐라 했어요 우리가요? 지구단위계획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항상 설명하는 게 그림책에 페이지 42페이지 있잖아요. 그렇죠? 모르겠으면 페이지 적어놔. 그래야 찾아볼 때 쉬우니까. 그림책 42페이지. 그림책. 됐습니까? 왼쪽 한 번 더. 구역에서 계획이면 3년, 계획에서 사업 착수 5년입니다. 근데 이번에 뭐가 나왔죠? 계획을 만들고 5년 지나도록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했다. 그럼 다음날 계획을 잃는 건 알아. 근데 계획을 잃으면 구역도 마찬가지로 잃는다. 이러고 나왔단 말이야. 이번에 평가사에서. 아니라고. 계획, 구역의 섹터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 계획을 5년 내 만들고 안 했다고 한다면 5년 다음날 계획을 잃지만 구역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다른 계획 들어올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 가셨죠? 혼동하지 말고 건너뛰어도 안 되고 한 번 더. 구역에서 계획이면 3년, 계획에서 사업 착수 5년, 5년 내 안 하면 다음날 계획을 잃는 거야. 이걸 잃었다고 해서 구역까지 잃는 건 아니야. 이해가셨습니까? 그거 혼동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뭘 완화할 거냐 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한옥마을 보전, 차 없는 거리 조성.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일 때 주차장 설치 기준 100%까지 완화. 대부분 요거 말고는 거의 안 나와요. 일반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내용에서 아무리 완화해도 건폐율은 1.5배, 용적률은 2배를 못 넘어요. 그리고 도시 외의 지역에서도 건폐율은 1.5배, 용적률은 2배를 못 넘는 거지만 도시 외의 지역 중 추가된 거 계획관리 지역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만큼은 1.2배. 왜? 계획관리 지역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건폐율이 60% 특례가 생겼어. 기억나죠? 계획관리 지역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 특례가 60% 특례가 생겼다고. 그러니까 60%에 1.5면 얼마야? 90%거든. 너무 크다 그거야. 그래서 여기는 1.2배만. 최대 얼마? 72%까지. 기억나시죠? 제가 43페이지 오른쪽 밑에 볼 때 매번 얘기했던 거예요. 오른쪽 위. 43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볼 때 매번 얘기했던 거. 참 가끔 보면 참 왼쪽 오른쪽을 되게도 몰라. 43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그렇죠? 예. 네. 그림책을 안 가져온 분이나 못 찾는 분이나 뭐 거기서 어쨌든 찾아야 돼.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면 아무리 그래도 아파트 연립은 안 돼. 계획관리가 아니고는. 뭐라고요? 계획관리가 아니고는 개발진흥지구는 아무리 지구단위 계획이어도 아파트 연립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옆으로 비교해 봤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밑에 뭐가 나오죠? 도시계획의 시설사업과 관련된 걸 봅니다. 여기 봐보세요. 2교시 할 건데 우리 앞에서 뭐라 했어요? 한번 보러 올게요. 도시계획 사업 했죠? 아까 앞에서. 도시계획 사업 3가지 불러봐요. 도시계획, 시설사업, 그 다음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요 3가지 사업에도 계획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도시계획의 시설사업부터 계획과 관련된 걸 하나씩 봐보자 이 얘기야. 지금 뭐 보는 중이니까? 행정계획이라는 걸 보고 있는 중이거든 지금. 네, 쉬었다 갈게요. 세수하고 오세요.